일단 K라고 놔. 같다고 놓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할 때 분모 있지. 다 오른쪽 변에 곱해. 그걸 다 왼쪽으로 다 때려 넘겨봐. 그럼 우리는 ax 세제곱에 마이너스 3a에다가 마이너스 자 k에다가 a 더하기 1이 얘가 0꼴. 자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이 만들 수 있지. 뭐 이거 연립하려고 이렇게 해서 아니죠. 이거를 해석해 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k x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의 x가 a, b, c라고 해석해도 되지. 그러면 얘 근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관계식에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식에다 대입한 거야. 식대입. 3차 방정식에 식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꼴들. 그러면 애당초 우리는 그럼 얘가 합친 게 뭔지 물어봤으니까 근계수관계 이용해서 A, B, C 합치면 2차항 빵이잖아. 그치? 0. 이게 정답. 이렇게. 질문 있어요? 자, 1번 옆에다 씁니다. 이거 써. 자, 방정식의 식대입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식을 대입해서 문제 풀기. 그 옆에 있는 녀석 블랙라벨 스텝 3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지. 보니까 잘 풀었던데. 자, 이거 근이 x1, 알파 1부터 알파 100까지 있으면 얘는 싹 다 대입해가지고 뭘 만들어줘? 식에다가 대입해서 관계식 만들지. 자, 얘도 쓰겠습니다. 얘도 식 대입해서 확인하는 문제. 근 대입해가지고 관계식 만들어가지고 문제 푸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싹 다 더해버리면 내가 찾고 싶은 게 백승 얘가 합들이 내가 여기서 보이죠. 별표. 그 다음 마이너스 10에다가 얘네들의 모든 녀석의 합인데 우리가 고차 방정식의 모든 녀석의 합은 최고차항 개수분의 그 다음 번째 차항의 개수에 부호 반대지. 항상. 그럼 얘는 합이 얼마? 없으니까 0이죠. x 99승 없으니까. 그 다음 얘는 100이 0이다. 해서 이거 없어지니까 별표값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00으로 처리하면 정답. 이렇게. 자, 식에다 대입하는 형태였고요. 3번. 자, 3번에 fx가 x세제곱 3x제곱 자 마이너스 9x 빼기 5. 자, 그때 우리 방정식 f의 3x 더하기 1은 0에서의 x값들의 세 개의 근이 곱이 뭐냐 물어봤어. 이거 찾으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fx가 0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의 x의 값들을 구하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그쵸? 근데 얘를 그냥 구하지 않고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내가 이렇게 줄게. 막상 이거 보면 이거 조리제법도 잘 눈에 안 보이니 그냥 이렇게 써본 거야.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게 이놈하고는 서로 근의 관계가 있어 없어? 있는 꼴이지, 그치? 여기 손바닥으로 가린 녀석이 알파, 베타, 감마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x의 값이 알파 빼기 1 나누기 3 3분의 베타 빼기 1 3분의 감마 빼기 1의 관계로 내가 이렇게 관계 설정을 해줄 수 있어야지. 관계 파악. 뭐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곱을 계산하래. 이거 곱하면 27분에 이렇게 내가 쓰면 되거든.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 분자 있지. 인수 덩어리 곱.
이걸 전개시켜서 근계수 관계를 쓴다? 물론 그래도 되지. 하지만 그걸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답 내는 방법이 있어. 자, 얘는 뭐랑 똑같아?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어? F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자, 얘는 제목에 인수정리도 쓰겠습니다. 우리는 얘가 0이 되는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 x-알파, x-베타, x-감마 인수정리할 수 있지. 너네 나머지 정리 단어는 무시하면 안 돼. 거기서 인수정리 다 배워왔지. 그거 또 나와. 나중에 2학년 되면. 미적분할 때 잔뜩 나온다. 자, 일단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 뭐 한 거야? 이 모양을 만들려면은 여기다 얼마 대입해? 1을 일단 대입해 주면 비슷한 모양이 나오지.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 얘네가 어떻게 돼야 돼? 자리가 바뀌어야 되지. 그치? 이거 나오려면. 자리 바꿔놓으면 마이너스를 3번 뽑아내야 되니까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여서 보정해주면 끝나죠. 해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데려와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붙이는 거. 계산한 건 얘는 10 나옵니다. 마이너스까지 같이 계산하시면. 그래서 분자랑 분모 이거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 37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지금 우리가 3번까지 쭉 풀면서 자, 고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자, 거의 우리 방정식의 이론은 똑같이 따라가거든. 방정식을 내가 쳐다봤을 때 1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근계수 관계.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식대입. 식을 대입해서 관계 설정하기. 근데 1번 문제는 그 식이 대입해서 나온 모양을 거꾸로 내가 역추적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왔다 갔다 같이 해서 볼 줄 알아야 돼. 세 번째가 뭐야? 인수정리. 방금 했죠? 3번에서. 네 번째가 뭐 있어? 얘가 허근. 허근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얘가 켤레근 성질을 이용해서 풀기. 또는 복소수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우리가 이용해서 풀어주는 거죠. 이게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마인드야. 이렇게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 공부하면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또 나오거든. 3, 4차 함수를 잘 다루면 그 함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1학년 때는 딱 요거 4개만 보면 돼. 자, 지금 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러면 문제 4번 찾자. 자, 이거 넘겼을 때 인수분해 되지 바로. 그럼 얘는 x-1에다가 x의 9승에 x의 8승 쭉 써서 플러스 x 더하기 1. 그러면 1 빼고 나머지 근 체크. 그럼 여기만 보면 되잖아. 이 근이 오메가 1부터 오메가 9까지 있대. 너 여기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뭘 써야 될지 이제 판단해야 돼.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봐봐. 너 뭐 하고 싶어? 1번, 2번, 3번, 4번. 몇 번 하고 싶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라고? 4번이라고? 3번 써야지. 이 모양을 딱 보고. 즉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왼쪽 변이 얘가 x-오메가 1부터 시작해서 x-오메가 9까지 있다라고 인지하시면 x에다 얼마 대입한 거랑 똑같아. 1을 대입한 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 1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다 더하니까 얼마? 10. 이렇게 그냥 풀면 되죠. 문제 6번 별표. 아, 문제 5번 별표. 풀어봐. 자, 이 문제는 뭐랑 관련돼 있어? 물어보시면 자, 허근하고 인수정리랑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자, 우리 px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졌는데 걔가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대. 그럼 너 이거 다 전개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거 나눠 떨어지게 하는 n값 찾을 건데 이거 뭐야? 다 전개할래? 이거 뭐 하시면 되죠? 수치 대입하면 되지. 뭐 대입할 거야? 이거 0 되는 x의 값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누군데? 아주 특이한 녀석 아니에요. 이거 허근 성질 써야지. 오메가라고 합시다. 오메가 대입해. 그럼 얘가 1 더하기 오메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따다다다닥
1 더하기 오메가 n승까지 이렇게 오겠지. 걔가 얼마 나오시면 돼? 자, 빼기 64가 0이니까 얘가 얼마? 64로 넘어가면 되겠지. 그쵸? 이거 0이니까 넘어가시면 64.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오메가 성질 중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죠. 방금 여기다가 대입한 녀석이 0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말고 그 밖에 여러 개의 오메가 성질들을 알고 있으면은 당연히 도움 되겠지. 세제곱이 1인 거. 필요하면 더 적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만 있어도 돼, 얘는. 자, 우리는 얘네들을 하나씩 다 전개하기 힘들지. 왜 힘들어? 다항식이라서 힘든 거야. 다항식을 단항식으로 바꿔. 다를 단으로 바꿔. 얘를 이용해서. 자, 첫 번째 모양 바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너 바꿔. 얼마? 마이너스 오메가. 얘는 뭐야? 2지. 근데 얘는 주기가 뭐야? 3이지. 얘네들이 계속 똑같이 나와 안 나와? 또 똑같이 패턴 나오겠지. 그쵸? 그럼 일단 3개부터 한번 확인해보자. 자, 너네 곱했을 때 64 나와줘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3개 곱해주니까 뭐 나와? 3개 곱해주니까 2지. 자, 이렇게 2개 곱하면 얼마 나와? 1이지. 여기까지, 야, 첫 번째 얘만 있으면 얘가 허근이니까 안 돼. 허수. 얘까지 곱해주니까 1 나오고, 그 다음에 2 나오고, 그 다음 네 번째 거는 또 허수 나오지. 다섯 번째 거 곱하기 1로 바뀌니까 2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 너 2가 몇 개 있어야 돼? 2가 몇 개 필요해? 6개 필요하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3개 묶인 게 일단 몇 개가 있어야 돼? 6덩어리. 그럼 n의 값이 뭐가 필요해? 18. 이게 18까지는 가야지. 그럼 일단 얘 나오지. 근데 답이 모두 고르래며. 얘만 있어?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얼마? 20. 그렇지. 2칸 더 가야 되지. 2칸 더 가도 이게 2개 더 있어도 곱하기 1로 가잖아. 얘가 곱하기 1이니까 얘도 괜찮잖아. 답이 그래, 얘네 둘이야. 별표 쳤죠? 요거. 자, 지나가겠습니다. 2x 더하기 1은 0이라고 했을 때 세 녀석의 근의 곱이, 이거 x 곱이 얼마? 15가 나오게 하는 px를 구해보자. 자, 우선 여기 있는 근부터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 자, 일단 얘는요,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뭐 할 수 있어? 혈렉은 쓸 수 있지. 혈렉은. 그 다음 여기 근 하나 있겠지? 네모. 자, 모양 바꿔. 자, 이거 손바닥으로 가린 녀석이 위에 있는 근의 모양이면 얘가 0인 걸로 성립하잖아. 그러면 얘가 2x 더하기 1이랑 똑같다고 했을 때 1 넘기면 2, 나누기 2 해주니까 1 더하기 2i.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럼 너도 빼고 나누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위에 있는 근의 모양을 통해서 아래에 있는 근을 설정하고, 이놈의 근의 곱이 뭐라고 했었냐면 15래매. 자, 이거 2개 곱해. 얼마야?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1 더하기 4. 5네. 그 다음 요거 뒤에 거. 이거 세모라고 줄까? 세모. 세모값 얼마? 3. 그럼 얘가 3이야? 그럼 네모값 얼마? 7.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자, 이거 위치 설정만 잘 해주면 돼. 이렇게 잘 분리해놔가지고 기록만 내가 똑바로 해주면 절대 헷갈릴 리가 없다. 근데 여기 썼다, 저기 썼다, 여기 썼다, 저기 썼다 하고 있으니까 맨날 헷갈리지. 자, 그러면 내가 문제에서 원했던 게 px 방정식을 세워주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식 세우게 할 때 잘 봐. 이렇게 근들을 알고 있잖아. 근들을 알고 있을 때 x 빼기 너, x 빼기 너, x 빼기 너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개 짝 지어서 그냥 한 번에, 자, 두 근의 합은 6이지. 부호 반대 쓰고, 둘이 곱은 실수 부분 제곱 더하기 허수 부분 제곱 9 더하기 16, 25 쓰면 되고, 곱하기 x 빼기 7 해서 이거 전개만 하면 됩니다. 전개는 안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쓸게요.
자, 문제 7번. 야, 그래도 작년보단 낫더라. 이거 작년에 진단평가에 나왔거든? 올해도 나왔거든요? 보니까. 올해는 그래도 많이 맞췄던데. 근데 맞춘 녀석들도 마음에 안 들어. 몇몇 녀석들은. 잘 봐. 지금 4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 주어졌지, 허근. 그때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건 실수 A, B, 계수 추정하는 문제야. 그럼 너 이거 이대로 놓을 거야? 뭐 해야 돼? 실수화 시켜야지. 위아래 부호 반대인 거 위아래 곱해주면 얘는 밑에 분모가 5지.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더해주니까 5. 약분해주면 얘가 2 더하기 I. 근데 A하고 B가 실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는 실계수 4차 방정식이라 모두 갖고 있어. 이렇게 허근 갖고 있어야 되지. 혈렉은. 그 다음에 얘가 추가로 근이 더 있겠지. 그래놓고 근계수 관계 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난리 나지. 왜 근계수 관계를 쓰고 있어? 근계수 관계 자체가 인수 정리를 통해서 나온 녀석이야. 얘가 나와서 전개해가지고 계수 비교해서 이거 나오는 거야. 얘는 인수 정리가 무조건 더 좋죠. 위에는 식이. 이 노랑 색깔 두 놈을 이용해서 한 번에 2차식 생성할 수 있지. 두근의 합 4,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 플러스 5. 바로 와야죠. 그리고 뒤에 거를 뭐 근을 만들어서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쓰지 말고 그냥 2차식이 있겠지. 그쵸? 이렇게 있겠지, 2차식에. 그럼 미정계수 이거 두 개 남았지? 뭘로 계산해? 여기랑 얘네들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최고차계수 1인 거는 여기서 1로 잡아버렸으니까. 그럼 여기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상수항이 곱으로 내가 보면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자, 그럼 P값 잡을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 전개해. 여기 1차항 찾으려면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되니까 5P 더하기 4가 4. 그래서 P가 얼마? 0. 두 놈 나왔다. 여기까지 잘 계산했어. 내가 부분 점수 넣다가 아주 빡쳤다. 야, 여기까지 해놨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전개만 잘하면 되지. 전개하는데 두 놈이 전개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전개까지 보여줍니다. 자, 여기 x 세제곱 계수 a인데 얘하고 얘 없는데 얘를 왜 짝지어? 자, 얘랑 짝지어줄 대상 있어 없어? 없잖아. 얘랑 누구 짝지어? 이렇게 짝지어. 그래서 a값 얼마? 마이너스 4. 이거랑 짝지어서 계산한 애 있다. 진짜. 그 다음에 이번에는 b의 값 너랑 이렇게 하시면 되죠. 얘는 b의 값 얼마? 4인가요? 이렇게. 자, a-4, b는 플러스 4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거 8번. 자, 내가 풀게요. 보시죠. 자, 3차 방정식의 한 허근과 두 허근. 다시 한 실근과 두 허근. 하나 알파, 하나는 2분의 알파 제곱. 그때 A하고 B 찾는 문제. 자, 요 문제는요, 이거 두 허근이 무슨 관계인지를 우리가 체크해 볼까? 실계수 3차 방정식에서 허근 두 놈은 반드시 무슨 관계? 혈내 관계. 여기서부터 출발. 그래서 1번으로 알파 바가 2분의 알파 제곱이랑 똑같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거꾸로 그러면 알파는 너의 바랑 똑같은 거니까 너한테 바 붙이면 이렇게 되지. 그리고 나와 있는 이 두 식을 잘 적어주면 이거 써야 돼. 또 그냥 미친 듯이 P 더하기 QI 이런 거 쓰지 말고 모양 더 들어오지니까. 이 식의 구조를 확인해 보니까 무슨 식이야? 대칭식이지. 연립방정식 기억납니까? x 대신에 y로 바꾸고 y 대신에 x로 바꿨을 때 식의 구조가 똑같으면 대칭식.
이런 대칭식이 나왔을 때 원래 걔네들의 합이랑 걔네들의 내가 곱을 막 치환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풀었지. 근데 얘는 그 모양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하시면 돼? 그냥 연립할 때 내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에서 선택해서 내가 정리해주면 연립이 잘 돼. 그럼 나는 맨 처음에 얘를 뭐 할까? 서로 내가 한번 빼볼게. 그럼 밑에 것도 위에 거 빼. 그럼 2분의 1에다가 얘는 알파 파이 제곱에 알파 제곱 이렇게 있거든요. 자, 왼쪽으로 자 묶어주면 자, 이게 0일 때랑 이게 0일 때가 있는데 얘네 둘이가 똑같으면 알파가 무슨 값이야? 실수 값이니까 돼, 안 돼? 안 되지. 알파랑 알파바가 똑같으면 실수야. 자, 그래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는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거 하나만 구하고 끝나지 말고, 자, 우리 이 두 시계를 가지고 이번에는 곱해봐. 이번에는 곱해봐. 곱해주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곱한 거. 곱해주니까 알파 알파바 4분의 1에 알파 알파바 제곱. 그럼 알파랑 알파바는 얘가 0 나오거나 얘가 4거든. 근데 0은 안 돼. 왜 안 될까? 0은 안 돼. 그치? 실수 부분, 얘는 켤레의 복수수랑 곱해주면 실수 부분 제곱에 허수 부분 제곱에 이렇게 합으로 쓰는데 이미 얘가 허수면 얘가 0이 아닌 값으로 있단 말이야. 0이 아닌 값 제곱하면 양수잖아.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지. 그쵸? 얘가 허수 조건이 없었어. 그러면 이거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이미 허수 조건이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조건이라서 0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얘는 곱이 얼마 나온다? 4야. 자, 그러면 얘가 봐봐. 얘가 알파라고 주면 얘가 알파 바야. 그냥 이거 대신에 이걸로 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 너 왼쪽 변은 인수정리 이용해서 두 녀석의 알파랑 알파 바에 내가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식 작성할 수 있잖아. x제곱 2x 얘가 더하기 4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리고 x 마이너스 근 이렇게 하나 써주면 되지. 굳이 근계수 관계보다 이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허근 가지고 계산할 때. 자, 네모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은 이거 뭐 들어가야 돼? 2분의 1 들어가시면 되겠지, 그쵸? 이렇게 네모 안에. 그리고 나서 A하고 B 이제 전개하시면 됩니다. A는 2분의 3, B는 3 나옵니다. 뒤에 거 풀어봐. 자, 얘는 인수정리 관련된 문제죠. 또 보세요. 이번에 진단평가 3번에서 요거 설명을 좀 듣고 풀었으면 정답률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자식들. 자, 이거 세 개 동시에 봐. 이거 보고 px식을 내가 세울 거야. 여기 오른쪽이 다 뭐야? 1인 거 보이지? 자, 이거를 쓸 때 천천히 px 빼기 1은 0 꼴을 만들고 x에다가 1 오메가 바를 집어넣어서 나온 거잖아. 한 번에 가기 힘들면은 두 단계 거쳐 가야지. 그리고 왼쪽 변 인수 정리 쓰는 거지. 왜 여기다가 플러스 1로 쓰고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걸 또 나중에 계산할 때 이거 또 두고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 x-1 인수 갖고 있고, 자, 뒤에서 요 빨간색 밑줄 친 거 두 개 가지고 그냥 x 빼기 오메가 바 쓰지 말고 이걸 두 근으로 갖고 있는 녀석이 얘잖아. 얘를 가지면 얘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왼쪽 변 얘를 통째로 끌고 오는 거지. 그리고 근이 하나 더 있어야지. 왜냐면 얘가 4차식이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거 하나 쓰면 되죠. P2의 값이 8이다. 그럼 여기다 x에 얼마 대입해? 2 대입하는 거죠. 2 대입하시면 8 빼기 1이니까 7. 1, 2, 7. 그 다음에 곱하기 2 마이너스 네모.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가는 숫자는 얼마? 1 오시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돼? 이거는 P3이 뭐냐 물어보는 거잖아. 나머지 정리.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얼마 대입해? x에 3 대입하면 끝이죠. 3 대입하니까 P3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2 3 대입하고 3 대입하고 계산 얼마야? 9 3 1 14 13. 자, 그럼 여기 뒤에는 2
54인가요? 52예요? 4, 32, 52 넘어와. 53이 최종 정답 쓰면 되겠다. 자, 넘어가시면 되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 자, 별표. 자, 3차 방정식의 허근 Z라고 했어. 그때 우리는 fx를 x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생긴 놈이래. 그때 f에다가 z를 넣었을 때 모양의 z바의 4제곱 더하기 4z바 마이너스 1에. 이 모양 더럽네. 자, 그 다음 식도 볼까? f에 z바 넣었더니 z3승 2z 플러스 2분의 1이래. 이것도 더러워요. 자, 그때 f0가 6이라고 주면 그때 f1이 얼마냐? 즉 fx만 세우면 되는 문제.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여기 3차 방정식에서 허근 z 조건이 있으니까 1단계로 어떤 모양에서 허근이 나오는지를 조리제법 이용해서 식 정리해 봐야지. 자, 조리제법 생략. x는 2 나와. 또는 얘는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나옵니다. 자, 이 정도는 생략해도 괜찮죠. 이놈 말고 이놈 있지? 노랑이 네모. 여기 x가 z야. 근데 얘는 실계수 2차 방정식이니까 허근도 하나 가질 수 있어. 혈렉은 이렇게. 그럼 너 머릿속에 여기 근에 대한 이론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근계수 관계, 식대입, 인수정리, 혈렉은 성질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 이거 쓸 수 있어. 잘. 자, 근데 여기 있는 녀석의 모양들을 잘 보면 얘랑 요놈의 모양이 생긴 게 아주 더럽잖아. 그럼 스케일을 줄이는 게 핵심이지. 그쵸? 그럼 스케일을 줄이고 싶어. 차수 떨구면서 줄이고 싶어. 뭐 하시면 돼? 이놈을 얘로 나눴을 때, 즉 여기에 Z나 Z바 들어가는 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뭔지 나머지만 잘 봐도 되지. 왜냐면 얘로 나눈 값이 0이니까 나머지만 잘 보면 돼. 해서 Z바 개수 데려와. 1, 0, 0,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놈을 여기에 Z가 들어갔다고 생각해. 그러면 Z제곱 Z 플러스 2에서 개수 데려와.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1, 2 써서 직접 나누기 계산을 합니다. 1 주고요. 빼요. 그 다음 1 또 줘요. 빼세요. 이게 제일 빨라. 문제 풀 때. 여기다 얼마? 마이너스 1 대입.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위에서 아래 거 빼니까 1, 0. 자, 그럼 나머지 나왔죠? 걔가 얼마로 나오는 거 알 수 있어? 얘는 Z바만 남는 걸로 내가 체인지 할 수 있지. 그쵸? 얘가 Z바만 남아. 이 식에. 나머지만 남게 돼. 설명 안 해도 괜찮죠? 그 4차식을 0 되는 값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0 되는 값 때문에 앞에 다 죽고 나머지만 쓰면 돼. 그럼 얘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똑같이 모양을 정리를 미리 한번 해볼게. 1, 0, 2, 2 나눠. 야, 그나마 얘 좀 더 간단하네. 오, 얘도 뭐야? 1, 0 남지, 1, 0. 그럼 얘도 뭐로 바꿀 수 있어? Z로 체인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따라와야 돼. 여기까지만 오면 다 끝났습니다. 질문 없으면 자, 자리 부족하니까 지워버릴게요. 혹시 내가 못 받아 적었다 나중에 손풀이 봐. 자, 적혀져 있으니까. 근데 이놈을 인수정리해서 식을 세우고 싶은데 이 모양하고 이 모양이 매칭도 안 되고 얘네가 문자 역수 구조로 돼 있으니까 이것도 꼴보기 싫어. 이 문자 역수 구조랑 문자 맞지 않는 거를 내가 조절해 줘야 돼. 어떻게 조절할까? 여기 2차 방정식에서 근계수 관계를 쓴다. 두 녀석의 합과 두 녀석의 곱을 볼 건데 일단 곱을 봐. 곱이 이거지. 곱이 이거지. 그럼 얘는 Z바를 나눠주고 2를 나눠주면 2분의 Z가 Z바 분의 1이야. Z바 분의 1의 값이 2분의 Z야. 네가 2분의 Z로 바뀌어. 근데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Z바의 식으로 바꿀 수 있어.
이거 둘이만 자리 바꿔주면 되잖아. Z-바하고 Z만. 그럼 얘는 2분의 Z-바로 이렇게 체인지가 가능하지. 해서 형태 변형까지 왔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넘겨놓고 이거 넘겨놓은 식에서 즉 fx-2분의 x가 0이 되는데 이때 x에다가 z 집어넣고 z-바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근데 얘는 f가 3차식이기 때문에 이놈의 0 되는 값은 우리가 두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뭔가 더 있겠지. 그래서 왼쪽 변을 내가 0 왼쪽 변을 그대로 인수정리해서 데려오시면 너 z랑 z바를 근으로 갖고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바로 가자.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냥 바로 데려오면 되잖아. 이 모양. 그 다음에 x 빼기 네모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네모 값 찾으려면 뭐 쓰면 돼? 여기 있잖아. 0 집어넣을 때 얼마 나온다? 0 집어넣을 때 6. x에다 0 대입하세요. 6 남죠? 2 남죠? 네모값 남죠? 그럼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은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바뀌는 되겠네. 이렇게. 자,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f1의 값을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x1만 대입하시면 f1 값 찾을 수 있어요. 자, 계산 결과는 답만 써줄게. 자, 2분의 17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모두 구하래.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가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은 게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럼 여기서 근 확인해 보자. x는 4가 하나 나왔지. 그럼 얘가 0이 되는 근을 내가 찾아줄 때 여기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케이스가 몇 개? 총 2가지 나와. 자, 우선 여기 오른쪽에서 그냥 깔끔하게 뭐 나오시면 돼? 중근 나오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한 번에 그 근을 특정 지을 수 있어. x 얼마? 중근일 때 x 얼마? 5. 어떻게 판단했어? 이거 10 보고 판단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중근 나올 때 말고 또 뭐 있어? 옆에 거랑 뭐 하고 있을 때? 겹쳐질 때 있겠지, 그치? 그럼 얘가 4야. 그럼 너 여기 뭐 쓰면 돼? 6, 그렇지. 왜? 두 근의 합이 10이 나와줘야 되니까. 자, 지금 뭐 판별식을 쓰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이 정도로 그냥 바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면 삼각형 그려서 뭐 하시면 돼? 넓이 계산하시면 끝나. 발 내려. 자, 5하고 5 쓰면 되고 여긴 절반 2가 있으면 되겠지,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봐. 루트 얼마? 21이 높이. 그럼 얘 넓이 구하라고 하면 2하고 루트 21만 곱해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2루트 21이 첫 번째 정답. 자, 두 번째 정답도 계산. 직각삼각형 이렇게 또 만들어 보자. 자, 여기 4고 여기 4고 얘는 3이지, 절반. 피타고라스 정리 써. 16에서 얘가 9빼 루트 7 곱해주니까 3루트 7. 이렇게 하시면 정답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이제 풀러 갈 건데, 너네 지금처럼 3차 방정식이나 우리가 4차 방정식이 자 0이 되는 녀석을 내가 찾으라고 할 때 근판별 요런 애들은 3차 방정식은 1차 곱하기 2차는 얘가 0꼴로 만들어서 이거 00 나오는 거 우리가 찾아준 다음에 여기 있는 근을 고려해서 여기 2차 방정식의 근 판단을 해주는 거지. 자, 너네 혹시 미적분 선행했던 친구들 미적분 선행한 내용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 거야.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선. 그 다음에 4차가 0꼴일 때는 1차, 2차 0꼴 만들어서 얘가 0 되는 거, 네가 0 되는 거, 그 다음에 네가 0 되는 거 봐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얘도 고려해야 되고 너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둘도 고려해야 돼. 자, 고려하는 대상이
2차 방정식이 이 두 녀석만 내가 보는 게 아니고 너네 둘의 관계도 봐야 돼. 왜냐면 1차 0꼴이 얘가 문자가 나올 수도 있거든, 얘네가. 그럼 그 문자 나오는 녀석들의 중복 여부도 내가 확인해야지, 나중에는. 근계수에 따라서. 고려하는 대상들이 하나, 둘, 세 개까지 크게 내가 나눠서 봐야 되고. 근데 얘가 4차인 경우는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도 나올 수 있어. 4차 경우 2차 곱하기 2차로밖에 내가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럼 이게 0 되는 거랑 이거 0 되는 거를 내가 모두 판단해 줘야 돼.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 판단은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돼. 그럼 얘네 둘 간의 함수 관계, 함수로 내가 만약에 두 녀석의 왼쪽 그래프들을 다 그려준다면 걔네들 간의 관계성을 봐야 돼. 중복되는지, 걔네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중복이 되는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판단해야지. 아니면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누가 아래쪽에 있는지 이런 것도 내가 알고 있으면 X축하고의 위치 관계를 보고 얘가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내가 해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 얘 또 뭐 했어? 얘가 무슨 꼴로 나올 때? 보기차 꼴로 나올 때 했어 안 했어? 이거 했죠? 이거 숙제로 해왔던 거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 내가 4차가 0일 때를 내가 판단해 주면 된다. 3차가 0인 게 제일 쉬운 거고 이런 애들 나오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진짜 시험에 나오면 오답률 높은 애들이야 다. 물론 이런 애들이 오늘 나왔죠 시험에. 이런 애들은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진단평가 때도 있었는데 틀린 녀석이 있더라고. 답답하죠? 언제까지 틀릴 거야? 이런 거. 내가 꼭 이렇게 또 다시 설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죠 다시. 12번. 자, 제한 조건 체크. 음수 p. 그 다음에 fx 주어지길 x세제곱 2x제곱 p 더하기 5. 그 다음에 x 2p-6에 대해서 우리가 방정식 f x 더하기 2는 0. 이거 방정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얘가 중근으로 내가 존재할 때 그때 f x 더하기 3은 0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도 이때 실근 서로 다른 근의 곱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자, 일단 그냥 1차원적인 생각은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x 더하기 1을 여기다 그냥 이렇게 숑숑숑 대입하는 행동을 하는 게 1차원적인 생각이지. 근데 그거 하는 순간 전개까지 하려면 식이 어때? 엄청 더러워지겠지. 근데 얘는 이걸 대입할 필요가 없어. 왜 없을까? 잘 봐. 함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얘가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는 행동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왼쪽 두 칸 이동시키는 거거든. x축 방향을 왼쪽 두 칸 이동시킬 때 x축하고 위치 관계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잘 생각해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얘가 3차원부터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내가 뭐 그림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림을 너네가 그릴지 몰라도 그냥 있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이동하나 저렇게 이동하나 이놈의 근이 바뀌어 안 바뀌어? 근의 개수가 안 바뀌지, 그치? 중근을 가졌으면 계속 중근을 갖겠지. 그래서 얘 문제 풀 때는 그냥 fx가 0 되는 게 중근을 내가 풀어도 되는 문제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주어진 fx를 내가 실근 판정해 줄 때 뭐가 필요해? 일단 조리제법 인수분해 먼저 해주셔야지. 조리제법 인수분해 해서 근 하나 확보하고 옆에 근을 고려해야 되지. 그럼 이거 조리제법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가 해, 알아서. 자, x-2에 x제곱에 4x에 마이너스 p 플러스 3은 까지 내가 써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내가 인수분해는 해놓게 알아서들 하세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너네가.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근을 내가 확보를 시켜주면 x가 뭐 나와? 2 나오고 또는 x제곱에 4x 마이너스 p 플러스 3에 얘가 0. 자, 정답 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밑줄 친 녀석이 1번 정답.
중근 갖는 거. 자, 판별식 썼을 때 얼마? 0 되는 상황 일단 확인해야지. 그럼 얘가 4에다가 P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럼 이때 P의 값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1까지 나온 다음에 뭐 하셔야 돼? 다시 대입해서 체크해 봐야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해 주잖아. 그럼 얘 중근 나왔으니까 X값 누구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 우리가 체크할 수 있죠. 중근. 이 정도까지. 이게 서술형 쓸 때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답. 자, 2번 케이스. 자, 이거 둘이 공통이익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 정답이고 또 하나가 정답. 너가 2잖아? 여기도 뭘 갖고 있어야 돼? X는 2를 하나 갖고 있고 그 외에 다른 근을 갖는 경우도 있겠지. 그럼 내가 2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P값 찾아서 체크해보면 되겠죠. 또는 어떻게 해도 돼? 얘하고 얘하고의 합이 얼마 나온다? 이놈의 값을 마이너스 4, 근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 얼마? 빼기 6을 바로 넣어도 상관없겠지. 근계수 관계를 적당히 이용하시면 이거를 대입하지 않고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얘도 미정계수고 쟤도 미정계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대입해야지. 그때는. 자, 이때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12가 얘랑 똑같다고 하시면 여기 P의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얼마 나오니? P값? 둘이 곱해. 마이너스 12가 마이너스 P의 플러스 3. 그럼 P의 값 얼마 나와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15 나오나 이렇게? 야, P의 값 15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돼? 문제 조건 체크. 첫 번째 조건. P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F의 X가 0이 되는 실근 X를 누구누구 확인했냐면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내가 세 개를 확보한 거야. 근데 이건 중근이니까 그냥 하나로 보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3이 0이 되는 근을 찾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 이 모양 전체가 얘가 2가 될 때 마이너스 2가 될 때 찾으면 되잖아. 그치? 왜냐하면 너네 2를 대입할 때 얘가 0인 것은 이게 근이니까 2 대입할 때 0이니까 이 모양 전체가 2가 될 때랑 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0.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때 0. 그럼 얘는 이게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찾으면 되잖아. X값. 2일 때 먼저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5. 근데 모든 다른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5만 곱하면 돼. 이거 세 개 이렇게 곱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만 곱하면 되고 얘가 5야. 자, 선생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잘 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서로 다른 근의 곱을 구하라고 할 때 뒤에 여기 상수항 보고 판단하는 녀석들이 있거든. 가끔 P가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게 맨 뒤에 있는 꼬다리가 마이너스 8 나오잖아. 이렇게 보이세요? 여기까지? 그럼 모든 근의 곱을 할 때 이렇게 얘가 중근을 2번 곱하는 것까지 해야 마이너스 8, 플러스 8이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계수가 상수. 근데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하나로 보면은 이거 둘이 곱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4 나오는 거 같잖아. 그치? 이때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알겠어? 야, 마이너스 플러스 나오래매. 근데 여기서 벌써 음근이 하나 나왔지.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양근 2개 나와줘야 되지. 근데 여기서 두근이라고 했던 거 보여요? 거기 두 근은 모두 양수. 이 두 근이 양수. 그러면 너네 근의 본리 이용해서 여기다 0 하나 준 다음에 얘를 F 함수라고 내가 주게 되면 F에다 0 집어넣었을 때 양수. 그 다음에 한 판별식이 얘가 0보다 크다가 아니고 0보다 크거나 같다시. 진단평가에 두 근이라고 돼 있었거든. 근데 여기 등호 안 붙인 녀석이 있어. 정신 차려. 이런 걸로 점수 깎이면 네 손해지 내 손해니? 응? 학교 시험 문제 풀 때 이게 서로 다른인지 두 근인지 잘 보라고. 완전 여기다 별표 따다닥 치란 말이야. 문제 풀 때도. 그 다음에 대칭축, 양수. 공통범위 이제 계산하면 되죠?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와야지.
등호 들어와야지. 왜 쫄아? 응? 두 개 다. 우리 부등식에서도 수업자료 부등식에 2차 부등식에서 2차 부등식 주어지고 적어도 하나의 양의 실근 문제를 실어줬었고, 그쵸? 이거 어디에도 있었어? 덕코드에도 있었어.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여기 개별 오답에 이거 제대로 체크한 거 맞지? 응? 이런 식이면은 그냥 내가 알아서 임의로 개별 오답 만들어 버리는 수가 있어. 자, 앞에 봐봐. 일단 3차 방정식처럼 보였지만 실은 얘 조리법 하시면 얘가 뭐가 나왔어? 은근히 하나 나왔으니까 이놈의 2차 방정식 문제가 그냥 뭐야? 적어도 하나 양의 실근 문제로 바뀌는 거야. 표현만 고차 방정식으로 준 거지 실은 부등식 문제가 되죠. 자, 솔루션 첫 번째. 너네가 가장 많이 풀고 있는 풀이로 가죠. 그치? 벗어나기 쉽지 않죠? 과거에 했던 행동에서. 너희는 다 이렇게 풀었잖아. 자, 여기 왼쪽 함수, 오른쪽 함수로 보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1번 케이스. 얘가 플러스야. 이렇게. 물론 이 케이스에서 어떻게 플러스가 중근으로 나오는 케이스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하나가 플러스잖아? 그럼 하나 뭐가 돼야 돼? 음수. 그럼 여기 0 있어야 되죠? 경계값. 세 번째 케이스. 하나가 플러스잖아? 하나가 0이 나와야겠죠? 케이스 총 3개. 이것도 정답, 얘도 정답, 얘도 정답이지. 그쵸? 크게 일단은 먼저 카테고리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예제를 풀어나가면 될 거 아니야.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볼까? 자, 얘는요.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다 써보자. F0. 자, 왼쪽 편 F 함수라고 보면 F0. A 더하기 6이 얼마?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 있을까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대칭축 잡아주면 얘가 마이너스 A 값이 양수다 해서 얘네 공통범위 체크하시면 되죠. 요 녀석들하고 내가 공통범위 내가 찾아줘야 되지. 그치? 자, 그럼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얘가 6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적거나 같다 해서 쓰면 되죠. 이렇게 빨간색. 자, 그 다음에 F0의 값이 얘가 음수인 거 내가 처리해 주면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나오죠. 자, 이것도 정답. 자, 그 다음에 얘는 0을 집어넣었을 때 얼마? 0 나오지. A 더하기 6의 값이 얘가 0이니까 A 값 마이너스 6이고 자, 그 다음 여기 대칭축 잡아주면 마이너스 A가 0보다 커야 되니 A 값이 음수 나와야 되는데 맞죠? 우리는 얘도 정답, 얘도 정답, 얘도 정답. 그럼 합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범위 연결됩니까? 범위 연결되지. 그쵸? 따라서 A 값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가 최종 정답이 나오는 거죠. 자, 서술형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거 하고 이것도 했어야지 아마 정답을 다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풀이. 자, 두 번째 풀이를 쓸 거면 잘 써야 돼. 알려준 원칙대로 가. 자, 여기 A가 둘 다 1차식인 거 보여? 변수가? 그때만 내가 쓸 수 있어. 뭐 하나가 2차식이면 안 묶인다. 자, 한번 넘겨보죠. 자, 어떤 걸 넘기냐면은 얘네 둘을 넘기는 게 아니야. 여기 그러면 x 앞에 계수가 음수 떨어져서 별로 안 좋아. 최종 목표는 뭐냐면 직선하고 2차 함수를 남길 건데 직선에 미정계수가 달린 쪽에 기울기로 얘를 처리해 줄 거거든. 근데 앞에 음수 달리면은 기울기로 보기 좀 불편하니까 x제곱이랑 6 넘겨.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6이 있고 걔가 2에 ax 더하기 a라고 내가 쓰면 돼. 그리고 여기 앞에 계수가 a만 남기게끔 하는 게 핵심이야. 2a로 남기지 말고 무조건 뭐만 남긴다고? a만 남겨야 돼. 그래야지 그 기울기 범위에서 a 범위가 바로 나오는 거야. 안 그러면 너네 기울기 범위를 a 범위로 착각한단 말이야. 2a가 기울기인데
이거를 A로 착각한단 말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그걸 애당초 내가 방지하려면 2를 그냥 나눠버려 이렇게. 그럼 x, A로 묶었을 때 x 2분의 1까지 내가 써주면 되고 여기 있는 이차함수랑 여기 있는 직선하고의 관계. 자, xy축 그려준 다음에 이거 y절편 마이너스 3이거든요.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0을 지나고 있는 직선인데 기울기 값만 조절하면 된다니까. 실근이 몇 개? 양의 실근이 하나, 적어도 하나. 하나 나와도 되고 두 개 나와도 되고. 그럼 이 점 지나고 있는 직선들 중에서 얘랑 어떻게? 이렇게 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기울기 A를 어떻게? 자, 너네 항상 기준을 여기 왼쪽의 끝과 오른쪽의 끝이 있지, 직선에. 왼쪽 오른쪽 끝이 있으면 직선에서 오른쪽 끝을 손으로 잡아, 알겠어? 오른쪽 끝. 왼쪽 잡지 마. 오른쪽만 잡는 거 알겠어? 어디를 기준으로?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 세로선, 가상의 세로선 있다고 하면 여기 오른쪽을 잡고 올리면 커지는 거고 내리면 작아지는 거 알겠어? 이 선을 넘지만 않으면 돼. 자, 그럼 얘는 내려주면 기울기는 작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실근이 몇 개씩 생겨요?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지. 그쵸? 양의 실근. 그럼 계속 작아져도 괜찮잖아. 그럼 올리면 돼? 안 돼? 올리면 실근 자체가 안 나오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이런 것도 안 돼. 음의 실근 나오는 건 의미 없잖아. 그치? 양의 실근이 아니니까. 정답. 이거 접할 때보다 적거나 같다가 정답. 그럼 접할 때는 언제 계산해 주면 돼? 얘 판별식이 0일 때 계산하면 되잖아. 접할 때는 판별식이 0일 때를 내가 찾아. 근데 얘가 판별식이 0인 거를 내가 계산해 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이 0이니까 2하고 3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a 값이 마이너스 2하고 a 값이 3인데 잘 봐. 내가 a 자체가 바로 기울기라고 했던 거 보이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음수 기울기니까 이게 아니고 얘를 데려오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그쵸? 해서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적거나 같다로 그냥 답을 바로 쓰면 돼. 근데 실수하는 경우, 이렇게 했을 때 실수하는 경우는 2a를 기울기로 인지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너 어떻게 한다고? 여기에 정답을 마이너스 4 같은 걸로 쓴다고. 잘못 쓴단 말이야. 알겠어? 2학년 진단평가에도 이번에 삼각함수나 지술로그 함수 파트의 방정식 문제가 있는데 걔를 치환하면 다 2차 부등식분로 바뀌거든. 2차 방정식이나.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또 실근 판정으로 또 갈 텐데 근데 이 자식들이 또 이걸로 넘겨서 문제를 풀 때 2학년 녀석들 중에서 틀리는 놈들 기울기를 A로 안 놓고 기울기를 2A 이렇게 그냥 지 맘대로 놓고 푸니까 마지막에 정답은 엉뚱한 걸 쓴단 말이야. 학년이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알려준 대로 그냥 하시면 실수할 일이 없거든. 알겠죠? 2학년 때 또 나와. 학교 내신에 잘 나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풀이 방법 2개 다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 약점 체크에 출제하겠습니다. 내가 풀이 방법 2개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2개 다 써야 돼. 자, 넘겨. 자, 얘도 마찬가지. 문제 똑바로 읽으시라고 조건들. 자, 자연수 A가 있고요. 1 이상이 서로 다른 세실근 같는데 이미 조리집법 하면 1이 있지. 이거 왜 안 써? 쓰라고. 이걸 고려하려면 쓰라고 옆에다가 이놈의 방정식 옆에다가 써야지 눈에 보이잖아. 왜? 조리집법 한 데다가 써놨으니까 볼 것 같아? 안 본다니까. 옆에 바로 달라붙여서 써놓으라고. 자, 그럼 얘는 1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1 이상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니까 1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1보다 무조건 다 커야 되잖아. 그럼 얘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그려서 끝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림을 왜 안 그리는 거야? 왜? 머릿속에 있어? 그리라니까. 그려놓고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따지면 되잖아. 함수값, 양수, 판별식 0보다 큰지 0보다 큰지 같아도 되는지. 근데 여기에 지금 등호를 집어넣은 녀석이 있는데 너 이거 똑바로 안 볼 거야? 서로 다른 여기서 2개가 나와야 되잖아. 2개 서로 다르니 등호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등호 넣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대칭축 1보다 크다. 이거 공통범위 찾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왔잖아. A 값이 그래서 자연수 얼마? 7만 쓰면 되잖아. 조건을 꼼꼼하게 읽으면 절대 틀릴 일이 없다. 그래요. 이거 조건 잘 명시하시고, 서술형 문제 풀 때는 여기다가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멘트를 써줘야 돼. 안 적으면 이거 점수 못 받아. 밑에서 혹시 다 틀려버리면 여기서라도 점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다 하셨죠? 자, 이 문제는요, 밑에 있는 걸 봐야 돼. 자, 4차 방정식 0이라고 할 때, 지금 얘 꼴이 1차, 2차까지 인수분해가 되는 거 확인을 했을 거고, 그래서 조리제법 완성하면 여기 근이 x가 마이너스 1, k, 그 다음 2차 방정식. 그때 실근 판정을 할 건데 서로 다른 4실근을 갔는데, 자, 마이너스 1 고려하셔야 되고, 여기 k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 녀석 정리해야 돼. 자, 일단은 맨 처음에 너 얘네 둘이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 달라야 돼. 달라야지. 서로 다른 4실근이니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안 돼. 자, 그러면서 얘는 x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셔도 안 되고 x는 k를 근으로 가지셔도 안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다 두 실. 이게 모두 공통조건으로 얘가 적용돼야 되는 것까지 내가 확인해야지. 그쵸? 그럼 너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2-k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k 값이 2가 되면 안 돼. 자, 얘도 k 값 집어넣으세요. 그럼 k 제곱에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안 돼. 그럼 k 값도 얘가 0 되면 안 되고 2 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판별식 쓰면 되죠. 판별식 D는 1 더하기 4k가 0보다 크다. k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다 해서 이거 공통범위 다 찾아.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k 값이 10 이하의 정수만 찾으면 되니까 k는 일단 얘보다 크잖아. 그럼 얘가 0, 1, 2, 3 얘가 10까지 내가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지워야 되는 게 누구냐면 이거 지워야 되니까 이거 죽이고 마이너스 1도 죽이고 싶은데 아예 범위 없으니까 나머지 애들만 쓰면 되고 그럼 계산에 좀 몇 개 있다? 9개가 최종 정답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얘는 그나마 할 만한 거고. 자, 뒤에 넘어가 봐. 지금 잘 봐야지 숙제할 때 어때?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우선 조리집법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숫자 생각하려면 너네 1로 일단 조리집법 한 다음에 최고차항이랑 뒤에 상수항의 약수를 보시면 좋아. 알겠어? 최고차항분의 상수항의 약수. 왜냐면 얘가 곱이니까 이 곱이 나오려면 약수 어딘가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숫자 그 중에 내가 하나를 4K라고 추정할 수 있으셔야지 일단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리제법까지 해서 왔으면 우리가 4차 방정식 근판정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따져야 돼. 이거 둘 관계 봐야 되고 얘가 쟤랑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보셔야지. 그러면 일단 너네 둘이가 관계가 서로 달랐을 때부터 출발.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시근이 나오려면 첫 번째 케이스 이미 얘네 둘이 달라. 얘가 뭐 나오면 돼? 중근 나올 때 있지. 자, 그럼 얘는 판별식 내가 써서 계산해보자. 1 더하기 8k가 0 되면 k 값이 얼마?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야.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8분의 1로 그냥 답을 쓰면 될까? 안 되지. 이게 실제 서로 다른 세실근으로 나왔는지 무조건 뭐 해봐야 돼? 체크해 보셔야 돼. 체크 안 했잖아. 봐볼래? 앞에서부터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이거, 요거, 얘까지 순서대로. 자, 첫 번째 x 1이야. 그 다음 두 번째 k 값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썼죠? 자, 그 다음 여기 k 마이너스 8분의 1 있지. 여기다가 집어 넣더라도 어차피 얘가 중근을 가지면 똑같은 녀석의 합이 얘가 마이너스를 나와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줘야지. 이러면 실근이 몇 개 보여? 2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쵸? 얘는 돼? 안 돼? 안 돼. 죽여야지. 그래서 요런 거 풀 때 이제 또 틀리는 거죠. K 안 돼. 빼기 8분의 1.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근 3개 나오게끔 하는 방법이
일단 너네 둘이가 다른데 다른 상태에서 여기 썼던 근이 얘랑 중복돼서 또 다른 근이 나올 때랑 아니면 네가 이렇게 다른데 4K가 나오고 또 다른 근이 출현하거나 이 방법이 있겠지. 그럼 여기다가 숫자 1을 넣어줘봐. K값 얼마 나오는지 계산. 1 집어넣어주면 이때 K는 1 나오는 거 알 수 있지. 그쵸? 그대로 K에다가 1을 넣어주면 방정식의 해가 1 집어넣을 때 4,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니까 2, 1 뿔마 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2. 이거는 조건이 맞아 안 맞아? 맞죠? 동그라미. 오케이야. 자, 이번에는 4K를 집어넣어. 여기다 4K 넣어봐. 자, 그러면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때는 위에 아까 보시면 K가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조건에 아예 무시 하시면 되고, 그러면 K가 0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하면 된다. 1, 0 먼저 쓰고 앞에 거 2개. 그 다음에 K에다가 실제로 내가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근이 0이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돼 안 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것들하고 상황은 좀 다르게, 얘는 이 둘이가 서로 어떨 때? 똑같을 때, 즉 K가 4분의 1일 때. 그럼 K에다 실제 4분의 1을 집어넣었을 때 여기가 뭐가 나와야 돼?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4분의 1 넣어보자. X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0. 방정식을 풀지 말고 그냥 판별식만 써도 괜찮죠. 그럼 얘는 2분의 4 이렇게 되나? 양수 이렇게. 그럼 얘 서로 다른 두 식은 나오는 거 이해되시고, 얘가 중근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근데 여기 있는 게 또 1을 집어넣을 때 성립하지 않으니까 1이 여기 있는 거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랑 여기랑 안 겹치면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K 값은 총 3개. 요거 1, 0, 4분의 1까지 쓰시면 정답이다. 괜찮죠? 자, 넘어가 봐. 자, 18번 옆에다 쓰세요. 블랙라벨. 스텝 2에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라서 안 풀어주겠습니다. 이건 알아서 푸시세요. 자, 뒤에 19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3차 방정식 0이라고 할 때 실근 판정하기 위해 조리제법 써서 실근 하나 확보하고, 빨간 색깔 0인 근을 판단하는데 모두 유리수근이래. 저기서 유리수근이 나왔으니까 너만 유리수근을 가지면 끝나는 문제잖아. 그쵸? 그러면 너 이제 이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선택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정수근이었잖아. K가 어떻게 돼 있어? 1차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때는 두 근을 알파 베타 놓은 다음에 근각의 세관계로 풀 수 있지. 근데 얘는 정수가 아니고 유리수니까 분수가 나와도 상관없잖아.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막 제곱 달려있고 1차꼴 달려있는 거 우리 할 때 근해 공식 써서 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되었지. 자, 근해 공식 써주면 K 플러스 2에 뿔마 루트 씌워놓고, 자, 여기 속에 있는 거 판별식 계산해서 집어넣을게요. 넣어주면 얘가 K제곱 마이너스 12가 나와. 이거는 계산해보면 되고, 이 무리수가 안 나오게 하려면 얘가 속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 제곱꼴로 내가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넘겨준 다음에 12랑 똑같다고 쓰고 인수분해 해서 풀면 되잖아. 부정방정식. M값이 우리가 정수가 나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1, 12, 2, 6, 3, 4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4, 3, 6, 2, 그 다음 12, 1까지 내가 써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 K값이 자연수 조건이 있었으니까 요 정도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K값 구할 때 이걸 그냥 뭐 하시면 돼? 더하면 나오잖아. 이 K값이. 그쵸? 근데 이 K가 짝수니까 홀수가 나오는 거는 제외해야 되지. 이거 더하면 홀수 나오고, 이것도 더하면 홀수, 홀수니까 이거 더했을 때 짝수 나오는 거 이렇게 88. 그래서 K값은 얼마? 4가 나오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해당되는 M값도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거 K값만 내가 구해주면, 자연수 K만 구해주면, 여기다가 자연수 K값 얼마였어? 4? 여기다 집어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 녀석의 방정식만 이제 풀어내면 될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여기다가 그냥 4를 집어넣고 푸는 게 조금 더 나이스할 수 있지. 왜? 이미 여기 근 하나 나오고 요거만 이제 방정식 풀면 되니까.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6x
8이 얘가 0 나온다. x는 2하고 얼마? 4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문제에서 근데 P2를 계산하래. 그냥 0이지 뭐. 여기 있는 근이잖아, 그치? 2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0이지 뭐. 이렇게. 뭐 딴 거 물어봤으면 그냥 대입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보기착꼴로 주어질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놈을 가지고 근판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물론 인수분해가 되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되거나 할 경우는 주로 미정계수가 많이 보였을 때거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치환을 좀 한번 해볼게. A라고 치환합시다. 걔를 X제곱이라고 내가 치환을 해줘. 치환하시면 A에 거기 다 써있다. 그냥 잘 보면 돼요. A 더하기 C는 얘가 0이라고 하는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내가 바꿔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차 방정식의 근판별은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판단해 볼 수 있다가 핵심이야. 근데 2차 방정식에서는 여기서 부여된 그 근의 형태가 여기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유념해 줘야지. 치환해서 바꿔 나갔을 때 x랑 그 치환된 문자의 멘트가 달라진다 이거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렇죠? 이놈 치환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네가 여기 a라는 녀석을 내가 구했다라고 하자. 알파 베타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두 녀석의 2차 방정식 근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x를 내가 관찰할 때는 이걸 어떻게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x 제곱의 값이 얘가 알파랑 얘가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잖아, 그치? a가 x 제곱이었으니까.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우리가 x의 값을 보시면 얘는 플러스 루트 알파랑 마이너스 루트 알파, 하나는 플러스 베타랑 마이너스 루트 베타라고 해서 여기 자 파랑 색깔에 표시되고 있는 4차 방정식의 모양이 있을 때 보기착꼴에서 이렇게 근 4개의 형태를 내가 일단 볼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선생님 써볼게. 자, 여기 밑에 박스 이렇게 쭉 다 있죠. 그거 그대로 쓸 거거든. 그럼 봐봐. 자, 첫 번째. 너네는 그냥 오른쪽에 그 빈칸만 이따가 잘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4차 방정식이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데 이걸 판단하래. 얘가 서로 다른 내시계의 실근으로 보여야 돼. 그러면 일단은 알파랑 여기 베타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일단 양수가 돼야겠지. 근데 알파 베타가 어때? 같으면 중복돼 버리지. 그래서 얘는 네가 치환시켜서 만들어준 이놈의 2차 방정식, 이놈을 가지고 근 알파 베타를 판단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하면 돼? 아,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판단하면 돼.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여기서 음수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근의 분리를 모르는 상황이었으면 판별식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지금은 근의 분리를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두근이 서로 다른 양근이니까 이렇게 좌변에 있는 2차 함수가 0보다 어디? 내가 오른쪽에 있다. 물론 여기 a 값이 내가 최고차항계수 양수였을 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라면 뒤집어서 그려줘야지. 해서 이때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얘를 왼쪽 함수를 내가 fa 함수라고 주면 얘가 f0의 값이 양수, 그 다음에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같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대칭축이 어디 있어야 돼? 양수 조건을 내가 이용해서 풀어주면 돼. 자, 그러면 너네 거기 밑에다가 써야 될 거 있죠? 서로 다른 두 양근이라고 돼 있을 때 밑줄 친 데에다가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을 잘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문제 출제되는 모양이고 그 다음에 이 노랑 색깔이 네가 해야 할 일. 문제 출제될 때 네가 해야 될 거야. 이 행동을 해줘야지, 그쵸? 자, 2차 방정식의 근판단인데 얘가 근이 모양이 바뀌어 있다. 자, 두 번째. 그럼 얘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래. 아, 서로 다른 네 허근.
그럼 얘가 음수로 다 와버려야지. 그쵸? 그리고 그 음수도 어떻게 돼야 돼? 달라야지.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 자, 서로 다른 두 음근. 이때도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으로 계산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서로 다른 두 양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야, 그러면 알파가 플러스고 베타가 음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얘가 플러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래서 여기서 세 번째는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내가 보시면 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 그려놨을 때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음수니까 중간에 어디 0에 이렇게 끼우시면 되고, 이때는 그냥 함수값만 계산하시면 되죠. f0의 값이 얼마? 음수인 것만 그냥 판단하시면 된다. 괜찮지? 함수값만 처리해.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고차계수가 음수일 수도 있어. 그림 그려서 맞춰서 해야 돼. 그러니까 숫자가 보이면 그냥 숫자 맞춰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럼 네 번째. 자, 우리가 그래도 이거 기출 테스트 풀 때 아마 봤을 겁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하고 중근. 최근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진작에 개념 배워놨으면 한 문제 더 잘 맞췄을 텐데. 자, 일단 얘가 하나가 뿔뿔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중근이 나와줘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하나가 0이 나오시면 중근으로 나올 수 있겠지. 그쵸? 자, 그래서 씁니다. 네 번째 거는 플러스랑 0을 내가 만족할 때야. 플러스랑 0 나올 때. 그럼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하나 0이야. 그럼 일단은 얘가 함수값 0의 위치가 0이죠. 이때는 대칭축을 데려와야 돼. 대칭축이 얘가 양수. 이 조건을 내가 끌고 와야지 정확하게 쓸 수 있다. 판별식은 쓸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다섯 번째는 서로 다른 두 허근 하고 중근을 갖는다. 자,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고 0이면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똑같이 해주면 돼. 자, 0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자, 함수값 0이 나오죠? 0일 때. 그 다음에 대칭축 보시면 축은 음수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통범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이거 풀다 보면 당연히 뭐가 생겨? 근의 분리, 즉 부등식 단원하고 연계되어 있는 거야. 얘네가. 얘가 실근도 갖고 있어야 되고 허근도 갖고 있어야 돼. 자, 근데 꼴이 어떤 꼴이야? 보기차꼴로 돼 있지. 그럼 보기차꼴 나왔을 때 우리는 뭐 했어요? 치환해서 얘를 판단했지. 근데 그 치환하면서 우리가 이 녀석의 부호 판정을 했었을 때는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만,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서 근의 모양을 다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지. 얘 한번 볼까? 얘는 5하고 2 쓴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a 괄호 x제곱 마이너스 엇갈려서 계산. 이렇게 해 주시면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x제곱이 a-5가 나오거나 또는 a 더하기 2가 나오는데, 그러면 x의 값 쓰라고 하시면, 자, 플러스 루트 a-5랑 마이너스 루트 a 빼기 5랑 그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2 그거 부호 반대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 모양 4개 확정시킬 수 있지. 그럼 실근 2개는 누구로 내가 챙겨야 되냐? a를 기준으로 해서 빼기 5고 얘는 플러스 2니까 얘가 무조건 속에 있는 게 클 수밖에 없잖아. 속에 있는 게 큰 녀석에서 양수 부호를 내가 띄면 되지. 그쵸? 그래서 a 더하기 2가 양수. 근데 얘가 서로 다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얘가 0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야. 중근 나와도 돼. 실근인 중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조건. 그러면서 이 속에 담긴 녀석이
얘보다 작잖아. 그럼 얘는 음수근 나오면 돼. 얘가 음수. a-5가 음수니까 a가 5보다 작다. 등호 들어가시면 안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실근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안 돼. 그러면 둘이 공통범위 내가 체크하시면 얘는 a 값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내가 작다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해줘야지. 이게 a의 기본 제한된 범위고, 그럼 a 값이 1일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보면 a가 1이 들어가잖아. 그럼 모든 실근의 곱이 마3이냐? 야, 루트 3이랑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3 나오는 거 맞죠?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야. 너네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4래. 그럼 둘이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그냥 a 더하기 2지 뭐. 이렇게. 걔가 빼기 4니까 a는 얼마? 2가 될 때야. 그럼 a에다 2를 집어넣고 집어넣으시면 이 녀석들의 모양도 나오겠지. 그쵸? 근데 얘도 곱하라고 하잖아. 허근의 곱.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니까 얘가 2 들어가시면 되고, 그럼 얘는 얼마 나온다? 3 나오잖아. 이렇게. 맞죠? 얘도.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정수인 근을 갖도록 이렇게 얘기했네. 야, 정수인 근을 갖는 거는 어딜 봐야 돼? 여길 봐야지. 야, 허수에서 정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내가 보면 되고, 그러면은 얘가 정수근이 되려면 a 더하기 2가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꼴이 돼야지. 그쵸? 그래서 a는 우리가 쓰라고 하시면 m제곱에 마이너스 2꼴로 내가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만족하는 모든 a 값들을 이 범위 내에서 내가 체크하시면 되는 거야. 될 수 있는 거. 그럼 뭐부터 있어? 여기다 m자리에다가 정수값 0부터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지. 그럼 여기다 얼마 대입하세요? 1 플러스 마이너스 1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오시면 얘가 누구 나와? 마이너스 1. 그 다음 여기다 2 집어넣어봐. 2, 4 마이너스 2니까 2. 숫자 더 크게 해주면 여기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녀석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A값 이렇게 3개 나오고 될 수 있는 A값들 내가 다 더하시면은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습니다. 참